원장님 오늘은 뭐예요? 유금. 유금. 가을을 방압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절로 따지면. 가을. 응. 예. 어떻게 돼요? 가을은. 9월, 10월, 10월. 신, 유, 술이 가을이죠. 네, 신. 맞죠? 네. 신. 그러면 유금은 순수한 가을 기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지장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신일이 돼 있죠. 경금하고 신금일이 있죠. 아, 준비해 놓고. 네. 경금, 신금.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드러내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날카롭다, 안 날카롭다. 차갑다, 안 차갑다. 차갑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계절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을. 9월 8일부터 이제 가잖아. 한로까지죠, 그죠? 이슬 내리죠. 이슬이 내리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숙살지기라 하죠. 왜 숙살지기라 합니까? 단풍이 지기 시작하잖아요. 생명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그렇지. 생명이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땅 밑으로 내려내고 필요 없는 낙엽으로 해서 쳐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냉정하다, 안 냉정하다. 차가운 느낌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말을 할 때도 독설적으로 잘못하면 실언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도 있겠죠. 차가운 말이 나오겠지. 그래서 유금을 뭘로 하냐? 보석. 네, 물상학적으로 볼 때요. 그 다음에 칼, 날카로운 칼 있죠. 가공된 금속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날카롭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 쓰면 인생의 무기고 잘못 쓰면 어떻게 돼? 추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겠죠. 무섭잖아. 자, 선생님, 신유술 반대 기운이 뭡니까? 자, 그렇죠. 자, 봐요. 해, 자, 축. 그 다음에 봄은 그렇죠.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러죠. 맞죠? 그러면 이 유금을 볼 때 어느 글자를 방향을 봐야 되겠어요? 글자를 반대편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반대편 대립각. 이해가 갔어요? 선생님, 에너지가 이쪽으로 물질로 되죠. 물질이 이렇게 오면서 에너지가 되죠. 맞죠? 에너지가 이렇게 오면서 물질로 되고 무슨 운동에 의해서? 음양 운동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23.5도 기울어서 공전하죠. 그 과정에 변화하죠. 그러면 선생님, 이 유금이 강하다면 어느 부위가 문제가 오겠어요? 건강적으로. 가을, 폐. 예, 폐대장도, 그러니까는 오장육부 중에 이쪽은 호흡기 계통의 폐대장이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 기운은 뭐예요, 이쪽은? 인묘진. 예, 신경계통이죠. 간. 그렇죠. 간하고 담이죠. 쓸개요. 이렇게. 이거 가셨어요? 그러면 금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냉정하고 냉철하죠. 그러죠? 그럼 그 사람 신경이 예민한 확률이 높다, 낮다? 예민하지. 예민하다, 이렇게 봐라.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혈액순환기 계통이죠. 혈액순환. 심장과 소장이라겠죠, 그죠? 이렇게. 네. 그러면 화를 볼 때는 반대를 또 이렇게 봐야 되죠. 이거는 뭐죠? 방광. 생식기죠. 심장, 방광이죠. 네. 항시사주를 볼 때는 반대편의 글자, 대립관계, 그가는 관계예요. 그걸 생극의 관계라 하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 생극의 관계. 그러면 계절로는 뭐예요? 신유술이 가을이죠. 금융계통과 인연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왜 금융계통과 인연이 있어요? 금이. 그렇죠. 금이라고 하지 말고 자연학적으로 볼 때 가을에 걷어서 저장하고 결실을 맺잖아요. 갈무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하고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 금융계통의 조직사회와 인연을 맺을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가셨죠? 네. 은행 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융계통이라 소란한 거, 금융계통이 사람이 막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소란하잖아. 그런 쪽으로 돈을 벌 확률이 있다. 앞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만약에 금의 기운이 없다. 그러면 금은 방향은 어디예요? 서쪽이죠. 네. 맞죠? 숫자는 뭐예요? 4, 9죠. 사고. 색상은 흰색이죠. 인쇄기세.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 기운이 없으면 이 방향이 서쪽, 4, 9, 흰색이 나한테 좋다, 나쁘다? 나쁘다. 없으니까 좋잖아요. 보완이 되니까. 그러면 네, 맞아요. 금 기운이 많으면 이게 나한테 좋다, 나쁘다? 이제 나쁘겠지. 그렇죠. 이해가 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야 돼. 네. 그거를 선생님 업상대체라 해요. 없는 거를 보완해서 치용해서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그걸 이제 개운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 금 기운이 없는 사람은 시계를 차고 다니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취미로 금은 돌도 되잖아, 수석. 네. 그죠? 금속이잖아. 그러면 수석을 모집해서 취미로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많으면, 금기운이 많으면 수석이나 금속이 나한테 해롭겠죠? 그거를 업상대체, 개운법이라고 한다, 가만. 그러면 이 사람은 유금을 가지고 있으면 과단성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냉혹한 면을 가지고 있어, 없어? 있습니다. 맞죠? 네. 또 청명결백하겠어요? 아니면 지저분하게 살아가겠어요? 청년결 예, 예. 왜 그러겠어요, 선생님? 나쁘라고 결단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적이겠어요? 안 활동적이겠어요? 늘 활동적이고. 목이라는 에너지에서 이제 물질화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라케 안 지킬라케? 그렇죠. 철학자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지. 합법을, 직설합법을 쓰겠어, 간접합법을 쓰려고 했어? 직선. 네. 그럼 이 사람은 재주가 있을 때 유금은 손재주가 섬세하겠어요? 안 하... 섬세. 그렇죠. 야, 잘하시네. 나쁘고. 예, 예. 그건 좀 세경. 예, 예, 예. 기본적인 재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원칙과 철학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이제 쭉쭉 나오네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진다 안 진다. 진짜.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직관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결단력. 왜 또 금기운이 강하면 직관력이 있겠어요? 네? 금기운이 강하면 이 유금이 강하면 왜 직관력이 있겠어? 직관이라 하잖아 선생님, 그죠? 네. 직관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금을 볼 때는 항시 목과의 관계를 잘 봐라. 항시 유념하셔야 돼요. 네. 인명수. 그래서 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지력도 있고요. 무속인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도화살을 얘기했죠. 네.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그게 뭐라겠어요? 자, 오, 묘, 유. 자국명. 네. 그럼 유금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도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국명이. 그러면 꾸미고 가꾸고 남한테 드러낸 것을 좋아하겠죠. 네. 근데 행동보다는 내면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겠어요? 행동지향적이겠어요? 내면. 그렇지. 내면. 사람이 머리지향적이고 행동지향적이 있다면 같은 도화의 성질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머리지향적이겠지. 자니까. 네. 그죠? 이거는요. 향수. 그렇죠. 행동지향적이 되겠죠. 여름. 여름이니까. 또 봄에 입춘이 2월이잖아요. 2월 4일부터. 3월이 되니까 묘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단장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겠죠. 이거는 응축된 에너지잖아. 자국명이. 참, 예. 흠집들이. 예. 이해가 가셨어요? 자국명. 그렇다면 유를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 직업적 성향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실속적이에요. 어디 쪽으로 많이 가겠어요? 그렇죠. 금융 쪽. 또 금경금. 예예. 군, 금, 경. 경금. 예. 또 뭐가 있겠어요? 오네요. 이게 선생님 술주자에서 유래되어 있어요. 갑골문. 예. 보면 이거를 술주로도 써요. 술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이 이게. 네. 이게. 예. 술주자로. 양조장. 좋아하죠. 예. 이게 한자라는 그 자체가 표의문자잖아. 해의 형성문자잖아. 그 안에 심오한 자연 철학과 뭐가 들어있어요? 음양오행이 들어있어요. 글자를 보고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리셔야 된다니까요. 뜻이 있어가지고 글자가 나서야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쪽이 좋겠어요? 돈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채. 쌀 장사도 좋죠. 그 다음에 정밀한 기계니까 뭐예요? 미용도 좋고. 주민기계. 예. 의사를 한다면 뭐예요? 치과 의사라든가. 네.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 네. 이거 가시죠? 네. 금은방도 좋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카로우기 때문에 자연이라든가 사회 현상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이게 평론가. 비평가. 예, 맞아요. 평론, 비평. 네. 회계사. 네. 좋죠. 예, 맞아요. 경찰, 뭐, 특수 기능직이라든가. 어울리죠? 의상 디자이너도 좋잖아요. 가위 들고 이렇게.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뭐, 이렇게. 요리도 좋죠. 칼 들고 하니까. 그런데 유금은 안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음적으로 신에서 유로 넘어오잖아. 네. 그죠? 네. 단단한 연장이죠. 네. 정밀한 기계죠. 그러면 뭐를 안 봐야 되겠어, 이제? 이거 보면 안 되죠. 네. 불을 보면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원장님이 이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제가 한번 판단 한번 해볼게요. 육식갑자 중에서 유금이 만나는 간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을유, 정유, 기유, 신유, 계유 이래요. 원류. 정유. 정유, 기유, 신유, 계유, 이렇게.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배제하고 단편적인 간지만 가지고 볼 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목과 유금의 관계를 볼 때 선생님이 지금 2달째 공부를 하는데 음양오행과 자연학을 깊이 이해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봐요.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반대적인.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을목은 자연으로 보면 봄봄. 예, 또 물상으로 보면 작은 나무지. 예, 여린 나무. 네.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가까우시. 뭐 쇠랑. 쇠 밑에 앉든 또 거대한 바위 밑에 앉든 네.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네. 어렵죠. 네. 을목은 오장육부 중에 뭐라겠어요, 선생님? 을목. 요거는 간. 그렇지, 신경계통. 신경계 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네. 이것만 보고 반드시 이게 육식갑자예요. 보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사주팔자의 이론적 기반이잖아. 이거를 8글자 나누면 그게 팔자가 되잖아. 맞잖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유. 여름과 가을 사이. 그래. 그런데 유금은 불을 보면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과 이게 하늘이죠. 이거는 땅이죠. 네. 그런데 하늘에서는 뭐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불시제, 불이제. 쇠 위에 유금 위에 앉아있죠. 네. 그러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네. 유금이 반기겠어요? 안 반기겠어요? 안 좋다.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단순하게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학장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게 사주풀이잖아. 사주 해석이고.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유. 땅. 그러니까 이게 쇠 땅. 예, 예. 작은 땅이. 예. 생은 어떻게 됩니까? 목, 생, 화. 맞죠? 네.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이러지. 순환하죠. 네.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있는 유금을 도와주고 있어요? 안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죠. 네. 응? 하늘에서 네. 도와주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그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응? 목국 토, 토국 뭐예요? 수, 수국 화, 화극 금, 금극 목 이러지. 배웠잖아요. 네. 자세히 배웠죠. 그럼 이놈의 관계는 어떻게 돼, 이제? 땅에서 어디를, 하늘을 극하고 있죠. 네. 금극목 이러잖아. 보는 순간 이게 육식갑자 가르칠 때 이야기할 거예요. 딱 나와 있는데. 예. 제가 깜짝 놀래 육식갑자 보면서
심오한 자연의 이치가 들어있구나. 봄 때마다. 또 선생님 이렇게 봐요. 신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가을. 그래. 제가 천간을 뭐라 했어요? 정신과 지지는 현실적인 결과물이라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렇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신적으로 많이 서포트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겠지, 진짜. 해석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유. 겨울가. 가을이잖아. 예. 그러면 차갑죠. 예. 서늘하죠.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여기는 속살지기잖아. 그런데 땅에서 하늘을 도와주고 있죠. 서로 상생이라는 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잖아. 자, 선생님, 상생은 도와줘. 그렇지. 상호 보완. 보완적, 상보적 관계. 상극은 극한. 그렇죠. 대립적 관계. 유금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 가셨어요? 예. 사주팔자는 뭐예요? 한 개인이 타고난 시간적, 공간적 환경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간지를 만날 수 있잖아. 예.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금을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 이해가 갔어요? 예. 그러면 실증적인 사례를 한번 보니까 이거는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 예. 육식갑자 중에 유금이 간지의 결합법칙에 의해서 천간과 지지의 결합법칙 이렇게 만나게 돼요, 짝을. 이거를 확장해서 실질적인 사주를 봐보라, 그만. 원장님, 제가 방금 전에 유금은 불을 보면 된다, 안 된다? 녹아서 내려버리자, 녹아 내려버리자. 그죠?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금이 자기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부 옆에 불이네요. 그렇죠. 예. 이쪽. 예, 하늘과 땅에서 불기운에 녹아내려가지고 없어져 버리잖아. 전부 용광로잖아. 예. 전부. 그죠? 예. 별로 이게 좋지는 않네요. 좋지 않죠. 예. 이해가 가셨어요? 예. 이것도 무오, 정사, 계유, 무오. 오. 원장님 많이 합니다. 누가 2달 공부하고 이렇게 안 나가겠어요? 제가 방금 전에 금을 볼 때는 반드시 반대편인 목을 보라겠죠. 네. 했어요, 안 했어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주에서 목이라는 기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네요. 안 보이잖아. 예, 저 이게 여름 생각납니다. 그렇죠. 겨울, 예. 토. 예. 또 설령 이 목이 있다게도 이런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왜 없습니까?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강한 불이 많아가지고 네. 말라 비틀어져 버잖아. 예. 너무 지금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 이거를 지우고 이렇게 있다면 이 사람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유. 더 이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목 기운이 예. 덜 이축된다. 덜 그냥 자신감 있게 더 이축됩니다 그래요. 더 이축됩니다. 더 위축. 이축이잖아요. 금극모굴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때리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 해줬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 여자 같으면
그럼 이 자식 걱정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렇지. 건강으로 뭐고요? 신경계통, 간하고 쓸개, 피로감을 많이 느껴야 안 느껴요? 느낀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갔어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제가 앞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자를 보라겠죠. 무.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자를 보라겠죠. 다자. 강조했죠. 그렇다면 이거를 빼고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자연학적으로 물상으로 터져. 보통. 양이 극단에 터져. 조열된 터져. 그런데 주위에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저 여름 용광로가 치러 타오르는 불이제. 그럼 이 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지. 못 써먹지. 맞잖아. 그러면 이 흙이 이 사람한테 남편이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이게 여자가 있나요? 네. 여명이면 여명. 경향이 좀 안 좋네. 안 좋습니다. 좋죠. 네, 너무 불이 많이 해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쓸 때 이렇게 쓰면 권이잖아, 원장님. 그죠? 여자 사주를 이렇게 쓰라 그러면 다음부터. 남자는 건이잖아, 그죠? 예. 예,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유금을 어떻게 쓰고 아시겠어요? 네. 자, 유금을 볼 때는 반대편의 글자를 보라 안 보라? 숙살지기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숙사지. 냉혹하고 냉정하다 안 하다? 하다. 예. 까칠하겠어요 안 까칠하겠어요? 까칠하지. 예. 동물로는 뭐예요? 닭. 닭이죠, 닭. 예. 이해가 가셨어요? 네.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기육 전문. 그렇죠. 임술기유. 임술에. 예. 여기서도 금기운이 강하죠. 네. 요놈도 있으니까 많이 강하죠. 또 술토니까 가을에 터져. 많이 강하다 안 강하다. 차가운 면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제가 유금은 화를 보면 안 된다겠죠. 근데 요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절해 주고 있지. 항시 보셔야 돼. 사주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봐야지 단편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단편적으로 안 되지. 안 된다. 한눈에 그림으로 봐라. 산수화로. 그럼 여기서는 정화가 쓰임새가 유용하다 안 한다. 유용하게 쓰고 있잖아. 그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사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임술. 근데 여기에서도 원장님 안 보이는 글자가 뭐예요? 목기운. 그렇죠. 목기운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유금을 들여다봤죠. 집에 가셔가지고 유금에 대해서 책에 세세히 쓰셨잖아요. 이론적인 거, 그죠? 한 번 더 보고 실질적인 사례와 접목을 해서 보는 습관을 자꾸 길리셔야 돼요. 이제 술토를 할게요.